예, 이번 시간에는 제4과목의 소방시설의 그 구조 원리에 대한 그 기출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자, 101번 나갈 차례죠. 그래서 101번에 보시면 이 소화기구의 요 능력 단위의 그 기준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거 찾는 거예요, 옳은 거. 그래서 단, 주요 구조부는 내화 구조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내화 구조일 경우에는 기준 면적이 이제 2배로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내화 구조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소화기구의 능력 단위 기준 요걸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요 첫 번째 요 의락시설이 있죠. 그래서 이 의락시설은 바닥 면적 요 30제곱미터마다 1단위 이상이고, 두 번째는 이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그 다음에 문화재, 그 다음에 장례식장 및 의료시설이죠. 그래서 요거를 머리 글자,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문화재, 그 다음에 장례식장 및 의료시설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그 암기할 때는 이 공연장, 그 다음에 집회장, 그 다음에 관람장, 그 다음에 문화재, 그 다음에 장의죠. 장례식장 및 의료시설. 그래서 공집, 관문, 장의 해가지고 요 놈은 50제곱미터마다 1단위 이상. 그 다음에 요 3번에 나면 좀 소방 대상물이 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는 이 노유자 시설, 그 다음에 요 근린 생활시설 있죠. 노근. 그 다음에 판운숙이죠. 판매시설, 그 다음에 운수시설, 그 다음에 숙박시설에서 노근, 판운숙, 그 다음에 이제 공장이죠. 그 다음에 업무시설, 그 다음에, 여기가 공장이 나왔으면 이제 공동주택, 그 다음에 공업, 전이 이제 전시장, 공업, 공전. 그 다음이 관창 방향. 자, 관광 휴게시설이죠. 그 다음에 창고. 그 다음에 관창의 방송통신시설. 그 다음에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그래서 여러분이 요 바닥 면적 요 100제곱미터는 노근, 판운숙, 공업공전, 그다음에 관창 방향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오래 남겠죠. 그래서 이놈은 100제곱미터마다 1단위 이상이죠. 그다음에 그 밖의 것 나머지 기타는 다 200제곱미터마다 1단위 이상.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이고,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이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 난연재료로 된 소방 대상물에 있어서는 요 기준 면적의 요 2배를 갖다가 소방 대상물의 기준 면적으로 한다는 거, 요걸 여러분이 꼭 정리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의락시설 30제곱미터마다 1단위, 그 다음에 공직 관문장의 요거는 50제곱미터마다 1단위, 노근 판운숙, 공업 공전, 관창 방향 요거는 100제곱미터마다 1단위, 그다음에 그 밖의 것은 200제곱미터마다 1단위. 그다음에 내화 구조나 실내 면하는 부분이 불연, 준불연 또는 난연재료로 됐을 경우에는 기준 면적의 2배를 한다는 거. 이건 꼭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요 101번은 지금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옳은 거 찾는 거죠. 자, 1번. 자, 의락시설은 바닥 면적 몇 제곱미터마다? 이게 50이 아니고 30제곱미터마다 1단위죠. 그 다음에 장례식장, 공집, 관문, 장의죠. 그러니까 요 장례식장은 50제곱미터마다 1단위죠. 그래서 틀렸고, 3번에 요 관광 휴게시설, 노근, 판운숙, 그 다음에 공업, 공전, 그 다음에
관창 방향이었죠. 그래서 관창하고 관광 휴게시설에 100제곱미터마다 해서 요놈이 맞는 답이죠. 그다음에 창고시설, 요놈은 200이 아니라 100제곱미터마다 1단위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그 3번이에요. 이건 아마 여러분이 다 이미 암기를 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다음 102번 넘어가죠. 자, 102번은 이제 도로 터널의 화재 안전 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이건 옳지 않은 거예요. 자, 1번 소화전 함과 방수구는 주행차로 우측 축벽을 따라 50m 이내 간격으로 설치하며 편도 2차선, 그 다음에 일방향 4차로일 경우에는 50m 이내 간격으로 소화전하고 방수구 설치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물분무 설비 하나의 방수구역은 25m 이상으로 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몇 개의 방수구역이 있는데요. 4개가 아니고 3개의 방수구역을 동시에 20분 이상 방수할 수 있는 수량이 20분이 아니고 이게 40분이 되죠. 그래서 요 2번이 옳지 않은 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연설비의 설계 화재 강도는 20메가와트. 그 다음에 연기 발생량은 80 세제곱퍼세크를 갖다가 기준으로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연결 송수관 설비 방수압 0.35메가파스칼 이상, 방사량은 분당 400리터죠. 여러분이 이미 암기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 도로 터널의 물 분무 설비 설치 기준 보면은 방사량은 도로면 1제곱미터당 6리터 퍼 분이죠. 그 다음에 방수구역은 25m 이상, 3개의 방수구역을 동시에 40분 이상 방수할 수 있는 수량 확보, 그 다음에 비상전원은 40분 이상이 되죠. 다음 103번 넘어가죠. 자, 103번은 요 미분무 소화 설비예요. 미분무. 요거에 방수구역 내에 설치된 미분무 헤드의 개수가 20개, 그 다음에 헤드 1개당 방수량이 분당 50리터, 방사시간은 1시간, 배관의 총 최적이 0.06세제곱, 안전율 1.2m일 경우에 필요한 최소 수원의 양 계산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미분무 소화 설비에 여러분이 수원의 양 계산하는 공식을 꼭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N 곱하기 N은 헤드의 개수죠. 곱하기 D인데 D는 바로 방수량. 그 다음에 T죠. T는 이제 방사 시간. 그 다음에 이 S는 안전율이에 조금 여유를 두는 거죠. 그 다음에 이 V는 배관 내에 최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식에다 여러분 그대로 대입을 하면 돼요. 그래서 Q는 헤드의 개수, 그 다음에 방사량, 그 다음에 방사 시간, 여기에다가 여유율, 플러스 배관의 내용적이죠. 그래서 그 헤드의 개수가 지금 몇 개냐면 20개죠. 20개. 그리고 헤드 한 개에 분당 방사량이 50리터 퍼 분이죠. 방사 시간은 1시간이 됐으니까 이거 분으로 하면 60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여유율, 안전율이라고 됐죠. 1.2죠. 여기에다가 배관에 요 최적, V를 갖다 더해줘야 되죠. 최적은 0.06 세제곱이라고 주어져 있죠. 자, 보시면 여러분이 요거 계산하면 단위가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여기 리터죠. 그래서 여기 먼저 리터부터 여러분이 계산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이 리터로 하지 말고요. 여기가 세제곱으로 여러분이 고쳐주면 되겠죠. 그래서 50리터는 세제곱으로 하려면 1000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0.1000으로 나눠주면 세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놈을 여러분이 50리터 퍼 분으로 하지 말고요. 0.05 세제곱 퍼 분으로 해주는 게 여기 뒤에 배관의 최적을 세제곱으로 했으니까 이걸 리터로 하지 말고 세제곱 퍼 분으로 하는 게 훨씬 유리하죠. 그래서 계산하면 이게 72점
공육, 세제곱이 바로 저장해야 할 수온의 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공식, 미분모 소화설비의 그 수온의 양 계산하는 공식은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72.06인 요 3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죠. 자, 104번은 여러분이 그 소방설비 기사 실기시험에 자주 등장하던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 고정포 방출 방식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 엄판이 나오죠. 급돌이판. 이거는 특형 포 방출구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이 문제를 풀기 전에 우선 이 고정포 방출구 방식에서 이 약재 계산하는 방법에서 첫 번째가 이 고정포 방출구에 필요한 약재량은 요 A가 탱크의 그 액 표면적이에요. 즉 우리는 환상 면적이라고 하죠. 액 표면적, Q1은 표준 방사량, T는 방사 시간, S는 약재 그 농도가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보조포 소화전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그 옥에 저장 탱크가 있겠지, 여기에. 옥에 저장 탱크가 있으면 이 주위에다가 이제 방류제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이 방류제 옆에 보면은 우리 그 상수도 소화전 마냥 이렇게 그 포소화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보조 포소화전의 역할은 이 탱크에서 화재가 났을 때 탱크에서 그 넘치겠죠. 불이 붙어서 넘치면 이 방류제 안에서 연소가 되는 걸, 그거를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이 보조 포소화전을 갖다 설치하는데, 보조 포소화전에 필요한 그 약재량은 NS 곱하기 8,000리터예요. 즉 N은 호수 접결구 수인데요. 최대 3개까지만 계산해주고, 그 다음에 S는 약재의 농도, 그 다음에 8,000리터. 이 8,000리터는 분당 400리터씩 요걸 20분을 곱해주면 8,000리터가 나온 거죠. 그 다음에 배관 보정에 필요한 양. 그래서 배관이 75mm 이하는 제외를 시키고 75mm를 초과한 배관에 그 필요한 약재량은 요 A는 배관의 단면적이에요. 그 다음에 요 L은 배관의 길이. 그 다음에 S는 약재의 농도. 그 다음에 요 1000이라는 것은 세제곱미터가 나오면 그거를 리터로 이제 바꿔주기 위해서 1000을 곱해준 거죠. 그래서 문제 보시면은 경유를 저장하는 직경 40m라는 거죠. 지금 탱크가 이렇게 경유 탱크가 있는데 이 탱크의 직경이 지금 몇 미터냐면 40m라는 거예요. 이 플로팅 루프 탱크죠. 플로팅 루프 탱크는 우리가 FRT라고 하죠. 여기에다가 고정포 방출구 설치인데 이 고정 FRT 탱크는 이거는 그 특형 포방출구를 갖다 설치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소화약재 농도 3%, 분당 방사량 10리터 per 제곱미터, 방사시간 20분 설계할 경우에 소화약재량 계산하는 거죠. 단 탱크 내면하고 굽돌이판의 간격은 1.4m, 원주율 파이는 3.14로 하고 기타 제시되지 않은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자, 그럼 요게 40m니까 이 전체 요 직경이 40m라는 거죠. 그걸 지금 D1으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요 안에 있는 것이 불연 재료로 된 플로팅 루프예요. 여기에 지지대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탱크예요. 그래서 이 탱크 벽면으로부터 여기 굽돌이판 약간의 그 경계턱을 갖다 설치한 거죠. 요 경계턱 사이 요 거리가 몇 미터예요? 지금 여기 1.4m라고 되어 있죠. 탱크 내면하고 굽돌이판의 간격이 여기 1.4m예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1.4m가 되겠죠. 그러면 요 전체 직경이 지금 40m라고 했으니까 1.4m씩 빼면 이 안에 플로팅 루프의 그 직경은 37.2m가 되는 거죠. 그러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표면적은 여기에요. 지금 제가 적색 분필로 요 칠한 부분, 요 부분만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게 바로 실질적으로 요 A예요. 액표면적 A. 여기는 불연재료이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 액 환상 부분, 여기에만 약재를 방사하면 소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 A는 4분의 파이 뭐예요? 전체 면적에서 요 플로팅 루프의 단면적을 빼주면 요 적색으로 칠한, 요 분필로 칠한 부분의 면적이 나오겠죠. 즉 환상 면적에서 4분의 파이에다가 전체 면적 40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요 플로팅 루프, 요게 37.2m죠. 요거의 제곱 하면 바로 요 A 값이, 요게 바로 A 값이 되는 거죠. 즉, 액 표면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Q1, 표준 방사량이에요. 자, 표준 방사량은 10L 제곱미터라고 그랬죠. 그래서 AQ1, 그 다음에 방사시간 20분으로 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20분. 그 다음에 약재 농도 0.03, 3%니까 0.0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약재량을 계산하면 1018.11리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물어본 거는 이 고정포 방출구에 필요한 약재량만 계산하라고 그랬으니까 AQ1TS만 여러분이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그 소방기계 실기 공부할 때 아마 많이 했던 그런 부분이에요. 다음은 105번으로 넘어가죠. 자, 이 105번은 소화 수조 및 저수조 화재 안전 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찾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에 보면 지하에 설치하는 이 소화 용수 설비에 이 흡수관 투입구는 한 변의 길이가 0.6m 이상, 즉 이렇게 직사각형일 경우에는 흡수관 투입구가 한 변의 길이가 0.6m 이상이 돼야 되고, 그럼 이게 원형일 경우에는 이 직경이 0.6m 이상이 돼야 되죠. 내경이. 그래서 직사각형일 사각형만일 경우에는 0.6m 이상, 원형일 경우에는 직경이 0.6m 이상, 소요 수량이 80세제곱 미만은 1개 이상, 소요 수량이 80세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2개 이상 설치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1, 2층에 바닥 면적 합계가 32,000제곱일 경우에 저수량이 100루베 이상이어야 한다. 자, 1, 2층이 15,0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요, 기준 면적을 얼마로 해요? 기준 면적을 7,500제곱이죠. 나머지 요거 아닌 나머지 기타일 경우 요거는 기준 면적을 12,500이죠. 12,500제곱미터로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1, 2층에 바닥 면적 합계가 15,000이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준 면적이 1, 2층 바닥 면적 합계가 32,000이죠. 요거를 얼마로 나눠야 돼요? 7,500제곱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요걸 계산하니까 얼마가 나왔어요? 요거 계산하면은 4.27이 나오죠. 자, 4.27이면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아니면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절상을 올려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n은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5에다가 얼마를 20세제곱을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장해야 하고 필요한 수원의 양은 바로 그 100세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맞는 거 2번은 바로 맞는 답이에요. 답이 아니고 맞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3번 소화수조는 저수조가 지표면으로부터 깊이가 4.5m 이상인 지하에 있을 경우에는 소요 수량에 관계없이 분당 양수량을 100리터 이상으로 한다. 이게 아니죠. 소요 수량이 20에서 40세제곱 미만일 경우에는 양수량을 분당 1100리터, 그 다음에 40세제곱 이상 100세제곱 미만 이럴 경우에는 2200리터 퍼 분 이상, 그 다음에 100세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요거는 3300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3번이 바로 요게 틀린 거죠. 그 다음에 4번에 유수량이 0.8세제곱 퍼 분 이상인 유수를 사용할 수 있을 경우에는 소화수조를 면제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소화수조, 저수조 중에서 자주 읽어봐야 돼요. 이거는 소방차가 채숙으로부터 2m 이내까지 접근이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 소방 대상물의 그 구분에 따른 요 기준 면적 꼭 이거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되죠. 흡수관 투입구는 한 변이 0.6m 이상, 직경이 0.6m 이상. 그 다음에 그 채수군, 흡수관 투입구는 80세제곱 미만은 1개 이상, 소요수량이 80세제곱 이상일 경우에는 2개 이상. 그 다음에 채수구는 65mm 이상의 나사식 결합 금속구 설치. 그 다음에 소요수량의 그 채수구 수. 채수구는 20에서 41개, 40에서 100은 2개, 100세제곱 이상은 그 3개 이상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꼭 암기해야 될 것이 이 가압 송수장치예요. 그래서 소요수량이 20에서 40 미만일 때는 가압 송수장치의 분당 그 송수량은 분당 1100리터, 40에서 100일 경우에는 2200리터 분당, 100세제곱 이상일 경우에는 3300리터 이상 여러분이 분당 양수량이 되겠죠. 반드시 여러분이 암기하시고, 그다음에 채수구에서의 압력이 얼마? 0.15 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 꼭 이거 여러분이 자주 읽어서 금방 답이 나와야 돼요. 다음 106번으로 넘어가죠. 자, 이 106번은 이 승강식 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에 대한 그 설명으로 옳은 거 찾는 거죠. 자, 1번 보면 하강구 내측에는 연결 금속구 등이 있어야 한다. 자, 이런 그 포대 밑으로 내려가는데 이 안에 연결 금속구 같은 거 있으면 사람이 내려가다가 다치죠. 그래서 이건 바로 그 틀린 거죠. 연결 금속구 등이 있어야가 아니고 없어야죠. 여기서 내림식 사다리네. 포가 아니고 내림식 사다리. 이 내림식 사다리에 연결 금속구가 있으면 사람이 내려가다 이제 걸리기 때문에 없어야 되죠. 그래서 틀렸고요. 2번에 승강식 피난기하고 내림식 사다리에 설치층에서 피난층까지 연결될 수 있는 구조로 해야 되는 거 맞죠? 네, 건축물의 규모가 지상 4층 이하로 했었는데 이게 지상 4층 이하가 아니고 여기 보시면 지상 5층 이하죠. 그래서 그 2번도 틀렸어요. 불가피한 경우라는 것은 5층 이하예요. 4층 이하가 아니고. 대피실의 출입문은 갑종 방화문 맞죠? 피난 방향에서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대피실이라는 표지판 부착 맞아요. 또한 착지점하고 하강구는 상호 수평거리
15m, 15cm 이상의 그 간격을 둬야 된다 해서 3번이 맞는 답이에요. 그 다음에 4번은 대피실 출입문이 개방되거나 피난기구 작동 시 해당 층 및 직상층이 아니고 직하층에서 설치된 유도 표지가 아니고 이게 표시등이죠. 이게 틀렸고요. 그다음 시각장치가 아니고 이게 경보장치죠. 경보장치가 작동돼야 된다는 거. 이게 유도 표지가 아니고 이건 표시등이에요. 그래서 106번은 바로 그 3번이 맞는 답이고, 이건 여러분이 자주 요 승강식 피난기하고 그 내림식 하향식 그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는 여러분이 자주 읽어봐야 여러분이 그 쉽게 답을 찾아낼 수가 있죠. 다음은 요 107번 나가죠. 자, 107번은 전동기 용량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동기 용량 계산할 때 요 수동력하고 그다음에 요 축동력, 그다음에 모터 동력, 이건 여러분이 뭐 기사 공부할 때 많이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물의 비중량 감마에다가 Q 세제곱퍼세크죠. 여기에다가 전량정, 수동력 킬로와트면 그대로 102로 나눠주면 되죠. 축동력은요, 물의 비중량에다가 펌프의 토출량 세제곱퍼세크, 여기에다가 전량정 나누기 킬로와트니까 이제 102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효율로 나눠주면 이게 축동력이에요. 모터 동력은요, 비중량에다가 토출량, 전량정 102로 나눠주고 킬로와트, 그 다음에 효율로 나눠주고 여기에다가 전달계수 K값을 곱해주면 이게 모터 동력이죠. 이 식에다 그대로 여러분 지금 모터 동력 계산하는 거죠. 전동기 설계 용량이니까. 그대로 이제 대입을 하면 돼요. 자, 여기 비중량, 물이니까 물의 비중량은 1000이죠. 킬로그램 포스 세제곱이에요. 물의 비중량, 이게 감마죠. 여기에다 Q의 단위는 뭐예요? 세제곱퍼 세크죠. 자, 세제곱퍼 세크니까 토출량 1500리터니까 이거 세제곱으로 하면 1.5 세제곱. 1분이니까 이걸 세크로 하면 60세크가 되겠죠. 이게 Q값이에요. 전량정은 40m죠. 나누기 킬로와트니까 이거 102로 해주고, 효율 75%니까 100으로 나눠주면 0.75가 되죠. 자, 전달 계수는 전동기 직계리라고 1.1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구한 값이 14.38 킬로와트니까 14.38이니까 약 14.4가 되겠네요. 그래서 요 2번이 가장 적당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펌프에 동력 계산하는 건 아마 껌 씹는 것보다 쉬울까요? 너무 많이 했던 내용이에요, 기사에서. 다음 108번 넘어가죠. 자, 108번은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에 대한 내용인데, 옳은 거 찾는 거예요, 맞는 거. 자, 50층, 초고층 건축물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초고층이라는 것은 층수가 몇 층 이상을 얘기하냐면 50층 이상을 우리가 초고층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높이로는 층고를 4m를 잡아요. 그래서 이게 200m 이상, 높이로는 200m 이상을 우리가 초고층이라고 하죠. 그러면 준고층이라고 우리가 또 있죠. 이 준고층은 30층 이상, 49층까지를 우리가 준고층이라고 그래요. 준고층. 그 다음에 이 고층. 준고층 하면 안 되겠네요. 이게 준초고층이 되겠네요. 준초고층.
고층은 30층 이상이죠. 높이로는 120m 이상. 이걸 우리가 고층 건축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 초고층인 거, 이거는 높이로 하면 200m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 설비에 유효 수량과 옥상에 설치한 수온의 양은 100세제곱이다. 자, 그 스프링클러의 초고층이에요. 초고층의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이 수온의 양은요, N 기준 개수 또는 기준 개수보다 작을 경우에는 설치 개수에다가 뭐를 곱해요? 그 우리 분당 80리터 퍼 분이죠. 요거를 고층일 경우에는 60분을 갖다가 방사할 수 있는 양이죠. 그래서 4.8세제곱을 곱해요. 그래서 N이라는 것은 기준 개수 또는 기준 개수보다 작을 경우에는 그 설치 개수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헤드의 개수가 지금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30층 이상이면 기준 개수가 11층 이상이면 30개죠. 30개면 벌써 120이 넘어요. 그다음에 1번은 틀린 거죠. 그래서 2번, 펌프의 성능은 최저 운전 시 전격 토출 압력의 150%가 아니고 140%를 초과하면 안 되죠. 전격 토출량의 140%가 아니고 150%로 운전할 경우에 전격 토출압의 65% 이상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3번에 성능시험 배관은 펌프의 토출 측에 설치된 개폐 밸브 이후에서 분기한다 했는데, 이 성능시험 배관은요, 토출 측에 여기 개폐 밸브 있고 여기 체크 밸브 있죠. 대부분 체크 밸브 이전 아니면 개폐 밸브죠. 그래서 그 성능시험 그 배관은 체크 밸브 이전에서 여기다가 그 개폐 밸브 설치하고요. 뒤에는 유량 조절 밸브, 여기에는 유량계를 우리가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개폐 밸브 이전에 설치해요. 그래서 이게 틀렸죠. 개폐 밸브 이후가 아니고 이전에서 분기해서 설치하고, 유량 측정 장치를 기준으로 전단에는 이걸 우리가 개폐 밸브라고 해요. 뒤에 있는 거를 유량 조절 밸브라고 하죠. 그래서 3번도 틀렸고, 그럼 4번이 맞는 답이겠네요. 최저 운전 시 수온 상승 방지하기 위해서 순환 배관 설치하고, 단 충압 펌프의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층 건축물의 이 스프링클러 설비는요, 기준 개수에다가 3.2루베를 곱한 양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단 50층 이상일 경우에는 48루베를 곱한 양 이상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성능시험 배관 설치 그 기준을 보면은, 펌프의 성능은 최저 운전 시 전격 토출압의 140% 초과하면 안 되고요. 전격 토출량의 150%로 운전할 경우에 전격 토출압의 65% 이상 되어야 된다는 거. 성능시험 배관은 개폐 밸브 이전에서 분기, 그다음에 유량 측정 장치, 전단에는 개폐 밸브, 후단에는 유량 조절 밸브. 유량 측정 장치는 전격 토출량의 175%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 이런 정도 여러분이 정리하시고요. 다음 109번으로 넘어가죠. 자, 109번은 소방시설 종합 정밀 점검표인데, 이 다중 이용업소에 대한 그 점검 사항 중 기타 시설로 옳지 않은 거였는데, 이거는 기타 시설이 바로 그 밖의 시설이죠. 그래서 영상음향 차단 장치, 누전 차단기, 피난 유도선, 피난 안내도, 피난 안내 영상물, 방화문, 실내 장식물 및 방형 물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상 이건 답이 없어요. 전체가 다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사실 답이 없는데, 예전 법령에 의해서 따져보면 방화문으로 우리가 그
공단에서는 답을 제시했는데 사실 여긴 정답이 없어요. 사실상. 이런 정도 여러분이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한 110번으로 가죠. 자, 소방시설 도시기호인데요. 이 도시기호는 요즘에 그 도시기호가 요즘에 그 2차에 점검 실무행정 쪽 아니면 설계 시공 쪽에 종종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도시기호는 2차 시험을 대비해서라도 몇 장 안 돼요. 몇 페이지? 아마 한 10페이지 정도 될까? 10페이지도 안 되죠. 한 6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거 다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돼요. 직접 여러분이 그릴 수도 있어야 되고요. 도시기호를 또 그거에 대한 명칭도 반드시 여러분이 암기하고 넘어가야 되죠. 자, 기호 명칭인데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릴리프 밸브죠. 릴리프 밸브. 요거는 앵글 밸브예요. 일반. 자, 요거는 가스 체크 밸브. 요거는 바로 요 R이 리듀스죠. 리듀스가 뭐예요? 감소하다 그런 얘기죠. 그게 감압 밸브예요. 감압 밸브. 그래서 맞는 것은 릴리프, 앵글 밸브, 가스 체크 밸브, 감압 밸브에서 1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그 다음에 도시기호 여러분이 일반 그 체크 밸브, 뭐 가스 체크, 선택 밸브, 경보 밸브, 습식, 그 다음에 경보 밸브, 건식, 프리액션 밸브, 딜리지 밸브, 릴리프 밸브 이산화탄소용, 릴리프 밸브 일반, 그 다음에 동 체크 밸브, 앵글 밸브, 뭐 후트 밸브, 볼 밸브 쭉 나오는데 이거 여러분이 반드시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교재 그 뒤편에 보면은 그 실기책이죠. 지금 이 필기책에는 없는데 실기책 그 뒷부분에 대부분 다 있어요. 도시기호는 그 소방기계기사 실기책에도 있고요. 지금 반드시 여러분이 정리하고 꼭 넘어가야 돼요. 다음 111번 넘어가죠. 자, 이거 소방시설법이죠.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서 소방시설의 그 분류에서 옳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방시설이라는 것은 크게 이제 3소, 경피라고 하죠. 그래서 그 소자가 3개 들어가는 게 소화설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화, 용수설비, 소화 활동설비가 있죠. 그 다음에 경보설비 있고 피난설비. 그래서 총 5가지의 소방시설은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예요. 자, 경보설비, 자동화 탐지설비 경보 맞죠? 비상경보 맞고, 비상방송 맞고, 가스 누설경보설비, 다 이게 경보설비 맞아요. 그래서 경보설비라는 것은 화재나 어떤 가스가 누설됐을 때 이 관계인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시설이 되겠죠. 자, 피난설비, 피난기구, 인명구조, 유도 등 유도 표지인데, 여기 제연설비 이게 뭐예요? 이게 소화 활동설비죠. 그래서 소화 활동설비는 3년 무제비라고 그랬죠. 소화 활동설비는 3년 무제비. 연자 3개 들어가는 거. 연결 송수관 설비, 연결 살수 설비, 연소 방지 설비. 무선통신, 재연, 비상 콘센트가 바로 소화 활동 설비예요. 그래서 틀린 건 바로 요 2번이죠. 이런 건 뭐 생각할 것도 없어요. 바로바로 답이 나와야 돼요. 다음 112번 넘어가죠. 자, 112번은 휴대용 비상조명 등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 찾는 거죠. 그래서 휴비는 우선 이 숙박시설이나 이 다중이용업소 같은 경우에는 구획된 실마다 하나 이상인데 그 하나를 어디에다? 출입문의 손잡이로부터 1m 이내에다가 1개 이상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요 지하상가하고 지하역사, 요게 보행거리 25m마다 3개. 그 다음에 대규모 점포하고 영화 상영관은 보행거리 50m죠. 요게 좀 헷갈리는데요, 여러분이. 위험도가 어디가 높겠어요? 화재가 나면. 당연히 지하상가, 지하역사가 위험도가 훨씬 높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보행거리가 짧죠. 25m마다예요. 보행거리 25m마다. 얘보다 2배를 설치하는 거죠. 그만큼 화재 위험도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면 요 25m하고 50m 안 바뀌겠죠. 지하상가, 지하역사는 25m마다 3개. 대규모 점포하고 그 영화 상영관은 50m마다, 설치 높이는 0.8m 이상 1.5m 이하. 그래서 그 옳지 않은 거예요. 1번은 맞죠. 손잡이로부터 1m 이내 1개 이상. 2번에 대규모 점포, 영화 상영관, 여기는 50m. 맞죠? 근데 2개가 아니고 몇 개예요? 3개를 갖다 설치해야 되니까 2번이 틀렸네요. 3번, 지하상가, 지하역사 25m마다 3개. 설치 높이 0.8m 이상 1.5m 이하 맞죠? 그 다음에 요 휴비는 어둠 속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 자동 점등 구조. 우리가 사용할 때 이 벽면에 이렇게 붙어 있죠? 휴비가, 휴대용 비상조명등. 요걸 우리가 딱 벽에서 떼어내면 바로 점등이 돼야 되죠. 그래서 자동 점등돼야 돼요. 외함은 난연, 방전 방지 조치. 그다음 배터리 용량은 20분 이상. 이건 기본적인 거죠. 다음 113번으로 넘어가죠. 자, 이 113번은 이 절연류 봉입 변압기에 물 분무 소화 설비를 설치할 경우. 자, 물 분무는 표준 방사량만 여러분이 암기하면 돼요. 자, 이 특수 가연물, 절연류 봉입 변압기, 그다음에 컨베이어 벨트, 그다음에 케이블 트레이, 그다음에 차고나 요 주차장. 그래서 요거 12, 차고 주차장 20이죠. 그래서 표준 방사량이 리터 퍼 제곱미터 분이죠. 요게 바로 표준 방사량 K값이에요. 그럼 수온의 양을 계산할 때는 바닥 면적에다가 아니면 뭐 저전류 봉입 변압기일 경우에는 표면적 여기에다가 바로 요 K값 곱하고요. 20분을 갖다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물어본 건 뭐예요? 절연류 봉입 변압기죠. 그러니까 표준 방사량은 10리터 퍼 제곱미터 분이에요. 자, 변압기 표면적 24제곱미터죠. 표준 방사량 10리터 퍼 제곱미터 분이죠. 곱하기 20분. 계산하면 4,800리터가 되죠. 그래서 세제곱으로 하면 4.8세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그 4번. 요 놈이 바로 저장해야 할 그 필요한 저수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물분무 소화 설비는 특절콘 캐차위. 우위가 있었는데 위험물은 37인데 그건 지금 화재안전기준에서 빠졌어요. 예, 이번 시간에는 요 113번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